안녕하십니까. 자, 2020년 4월달 한 달 동안에 닭띠분들의 운세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4월달 한 달 동안에 날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띠 운세를 보기 위해 그 중요한 닭띠분들의 그 띠별 특성은 본문 하단에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별도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동영상에는 그 닭띠분들의 그 성정이나 띠별 장점과 단점, 사주적 특성, 그 다음에 그 닭띠분들한테 그 좋은 띠궁합, 선천수, 후천수, 띠별 특성 이런 것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4월달 한 달 동안의 닭띠분들의 4월달 운세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천살의 육합이 있죠. 이 천살은 천재지변과 같은 그 뜻밖의 사건들이 생길 수 있어 가지고 다소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활동성에 다소 제약이 따르는 그런 시기로 자신이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윗사람을 도와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인정되는 독자적인 사업이나 일은 분리해가지고 하는 일에서 부침이 따를 수 있지만은 윗사람을 도와가지고 2인자적 역할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운세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천살 운에서는 그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보편적으로 좀 적고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과 동조해 가지고 일을 해야만이 잘 풀리는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횡재수가 따르기도 하지만 실속이 좀 부족하고 다른 사람의 지시나 일로 인해 가지고 신체상의 상해나 건강상의 문제점도 좀 노출되니까 그 점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의 억압이 따른 시기라 상황에 좀 순응하고 또 다소 좀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그런 시기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합으로는 육합이 이렇게 따르고 있죠. 이 육합 같은 경우에는 음과 양의 그 일지가 합을 이루는 그런 관계라 가지고 주변에 도움도 많고 또 윗사람들의 보살핌도 있는 좋은 시기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2020년 4월달 한 달 동안의 닭띠분들의 나이별 운세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4세, 64세 되시는 분들 정유년에 태어나셨고 적색닭에 해당하십니다. 정제와 상관이시니까 금전적으로 여유도 생겨가지고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활력이 생겨가지고 활동적인 시기이지만은 그에 따른 소모성 지출도 다소 많은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쟁성이 인성을 극하는 그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모친의 건강에는 다소 좀 유의하셔야 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학업의 능률에 조금 차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역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관 같은 경우에는 관성을 극하는 그런 기운이 있어 가지고 직장 생활이나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뜻밖의 횡재수도 있을 수 있으나 모으기 힘들고 하는 일에 조금씩 어려움도 따르는 시기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 트러블이나 갈등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지가 이렇게 합이 오죠. 닭띠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육합이 옵니다. 이 육합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12운성으로는 쇠지에 속합니다.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 투지가 다소 약해지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매사와 여유와 융통성을 발휘하는 노련한 일처리의 솜씨가 돋보이지만은 직업상 부침도 조금 따르고 또 운세가 약간씩 하락 운으로 접어드니까 조금씩 부침도 따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조금 감안하셔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6세, 76세 되시는 분들 을류년에 태어나셨고 청색닭에 해당하십니다. 정관과 정제시니까 가정도 편안하고 또 날마다 좋은 소식들이 날아들어 가지고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시기라 가지고 재물도 안정되고 금전적으로도 여유 있는 좋은 한 달이다 볼 수 있겠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기에는 그 정관이 함께 하니까 광급공사도 맡을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되기도 하고요. 직장인들은 승진의 기회가 되고 또 여명에게는 짝을 찾는 인연이 따를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 이어지다 보니까 건강에 무리가 가거나 가까운 지인들과 소원하게 지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수 있겠고요. 또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기운이 있어 가지고
모친의 건강이나 학업 문제에는 다소 좀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십승으로만 봤을 때는 대기란 운세다 볼 수 있겠죠. 천지가 합이 됩니다. 천지 합은 천간도 합이 되고 지지도 합이 되는 그런 기운입니다. 보시면은 천간은 이렇게 얼경 합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지지는 진유 합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천간도 합이 되고 지지도 합이 되는 이런 천지합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되어 가지고 가족관이나 주변 사람들과 친밀감이 한층 돋보이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상당히 호전되고 또 자신이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시기다 볼 수 있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활력이 생기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혼인 분들은 결혼 상대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행운이 따르기도 하겠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이 이어지지만은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그런 비밀이 탄로나가지고 곤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또 무리한 욕심으로 사업의 확장이나 신규 투자를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12운성으로는 관대지에 속합니다.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다소 노련미가 좀 부족한 면은 있으나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활기가 느껴지는 좋은 기운으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직이 바뀌는 등 명예가 상승되는 좋은 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만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견을 무시하거나 경솔히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소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재성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생활에 여유는 생기지만은 아내의 힘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아내가 집안의 실권을 장악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세 88세 되시는 분들 계윤년에 태어나셨고 흑색닭에 해당하십니다. 정인과 정관이시니까 다소 편안한 그런 나날이 이어지지만은 부동산이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문서운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도 넓고 윗사람이나 상사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명예도 상승하는 좋은 운세다 볼 수 있겠습니다. 윗사람이나 동료들의 도움으로 승진의 찬스가 오기도 하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활동이 다소 위축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건강관리나 형제, 자매, 친구, 동료들과의 유대관계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대인관계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자분들한테는 자녀로 인한 그런 고민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십성으로 보는 운세는 상당히 좋은 운세라고 볼 수 있겠죠. 12운성으로는 양지에 속합니다.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일들은 뜻하는 대로 성과도 나타나고 다소간의 행운도 따르는 좋은 한 달이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그리 크지 않는 시기라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희망에만 머물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지 기운에서는 교육이나 철학, 종교, 문학 이런 것들처럼 다소 정신적인 부분에서 능력이나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활동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관이 양지에 속하다가 보면은 자신이 다니는 그런 직장이 남들한테 좀 내세우거나 돋보이는 그런 기운은 아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40세, 100세 되시는 분들 신유년에 태어나셨고 백식닭에 해당하십니다. 급제와 정인이시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동업을 하거나 함께 일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 불리한 운세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 가지고 기회를 잃거나 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금전적인 지출도 많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아내나 여자로 인한 고민도 생길 수 있고요. 더러는 부동산이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문서운도 따르지만은 보증 등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안정된 기운이지만은 활동성에 다소 제약이 따르거나 자녀로 인한 고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급제와 정인이 함께 오는 이런 달에는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달은 되지만은 경솔한 언행으로 화를 자초하는 그런 기운도 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겠죠. 12운성으로는 묘지에 속합니다.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화개살과 유사한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다음을 위한 다소간의 준비나 비축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묘지 기운에서는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불리하고 지금까지 하시던 일은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는 일이 다소 위축되고 지지부진할 수도 있지만은 수성의 기분으로 보내는 지혜가 필요한 그런 한 달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인성이 이렇게 묘지에 속하다가 보면은 부모 형제 덕이 다소 박하고 인연도 약하니까 나이 많으신 부모님 계신 분들은 효도 잘 하셔야 되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자, 52세 되시는 분들 기운년에 태어나셨고 황색닭에 해당하십니다. 상관과 급제시니까 바쁘게 활동하면서 노력하는 한 달이지만은 유흥이나 오락 이런 것들처럼 소모성 지출이 생기기 쉬운 한 달인다 볼 수 있습니다. 동업이나 금전 거래는 손재가 따르기 쉽고 직장 문제나 배우자라 인한 지출도 많은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트러블도 있을 수 있고 가족들의 일로 고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성간이나 부부간에도 사이가 조금 멀어지거나 트러블도 있을 수 있고 자식과도 관계에 원만하지 못한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관과 급제가 함께 오는 이런 달에는 재산상의 손실도 많을 수 있고 금전상의 지출도 많을 수 있는 그런 달이니까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달에는 수입에 따른 지출 관리에 한층 더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한 달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십성으로 보는 운세로는 별로 좋지 못한 운세다 볼 수 있겠죠. 12운성으로는 쇠지에 속합니다.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일처리 능력은 세련되지만은 투지가 좀 약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하고 매사 여유와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런 시기지만은 직업상 부침도 조금 따를 수 있고 또 운세가 약간씩 하락하는 그런 운세가 되기도 하니까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운세다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비겁이 쇠지에 속하다가 보면은 형제 자매가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2020년 4월달 한 달 동안의 닭띠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일진풀이에서 기준이 되는 12신살이나 합충, 원진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별도 동영상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동영상 하단에 그 본문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일진별로 신살 대조해 가면서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걸로 봅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청색으로 된 이 부분은 운세가 길하면서도 강한 날이니까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은 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붉은색으로 된 이 부분은 운세가 좋지 않으면서도 강하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세가 강하면서도 좋은 날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2일날 화개살의 삼합, 13일날 반한살의 방합, 16일날 화개살의 삼합, 25일날 반한살의 방합, 이 정도가 있죠. 화개살의 삼합, 그 다음 반한살의 방합, 이런 기운 같은 경우에는 하단 링크 참조하셔가지고 12신살에 관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운세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날, 어떤 날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1일날 반한살의 방합, 7일날 천살의 육합, 8일날 지살의 삼합, 11일날 망신살의 방합, 19일날 천살의 육합, 20일날 지살의 삼합, 23일날 망신살의 방합, 28일날 화개살의 삼합, 이런 날들이 있네, 그죠? 자, 이런 날 역시 하단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걸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운세가 좋지 않으면서도 강한 날, 한마디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날, 어떤 날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29일날 천살의 원진, 30일날 제살의 충, 이런 날들이 있죠. 역시 하단 링크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세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날, 어떤 날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자, 5일날 급살의 원진, 6일날 제살의 충, 12일날 장성살의 자영, 17일날 급살의 원진, 18일날 제살의 충, 24일날 장성살의 자영, 이런 날들이 있죠.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이 가진 것을 다소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하고, 뜻밖의 조정이나 발령 등으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나 통상 현재보다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바뀌기 쉬운 그런 시기다 보기도 합니다. 재물의 그 지출도 좀 많아지고 다른 지역이나 변두리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주택이나 사업에서는 수리 또는 조정의 시기를 맞기도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또 원진까지 있죠. 이렇게 원진이 있으면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또 주변 사람들이 원망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운세들은 어떻습니까? 하단 링크 참조하셔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역마살, 육해살, 그 다음에 연살 이런 것들처럼 길과 흉의 표시가 별로 없는 이런 날들은
기륭이 크게 엇갈리지 않은 평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들어는 무시하고 지나쳐도 큰 탈이 없는 그런 날이지만 이런 날들은 평운이니까 조금만 신경 쓰시면 오히려 좋은 운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날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0년 4월 한 달 동안의 닭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